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시사 방송계의 메가스터디 약합니다. 기가스터디를 꿈꾸는 강남의 소리 시작합니다. 4월 15일 총선이 임박했는데 여전히 대진표가 만들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끼리라도 한번 대진표 중간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에서요. 1편 민주당 편입니다. 여당이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86 세대가 장기 집권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직은 586인데 내온 정도면 이제 686 되실 겁니다. 앞으로 해도 686 뒤로 그래서 거꾸로 저도 해도 고민해요. 686. 그래서 저도 몇 분 왔는데 저는 이 형들이 아마 단체로 환갑잔치를 할 텐데 진짜 할까 하는. 물론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안 하는 게 보통 대세입니다만은 그 전대협의 이른바 집단 환갑잔치, 구금의 환갑잔치, 구국의 환갑잔치, 586 분들의 구국의 환갑잔치 열린다면은 거기 뭐 부주 하실 건가요? 부조? 환갑잔치는 그냥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환갑. 요즘에 586들도 많이 어려우신 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조용히 형 이제 후배들 위해서 용퇴하시죠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냐. 애 아직 어학연수 중이다. 그럼 제가 형 계속하세요 하고 제가 조용히 물러납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연봉이 1억이라서 국회의원을 지금 이분들이 한 4선 그 정도 되니까 국회의원 세비에 걸맞아 가지고 네. 나름대로 이제 재테크 계획이나 자산운용 계획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배지를 떼면은 당장 이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세대론을 얘기할 때 뭐 그동안은 성장기에 성장한 세대와 축사회에서 성장한 세대를 경제 지표랑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데 평균 수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20살부터 지금까지 저의 기대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늘지 않았어요. 한 90세에서 100세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386 같은 경우에는 그 비약적인 현대화와 비약적인 의학의 발전으로 20대 때 열심히 투쟁, 구국의 강철 대우를 할 때는 60, 70이 평균 수명이었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분들이 한 40대, 50대가 되니까는 갑자기 100살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80까지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20년 더 넘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생활에 대한 생각이. 한국 사회 고령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이 사실은 민주당입니다. 방금 이제 저희가 집주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20대 때였던 30년 전에는 내가 앞으로 3, 40년만 뭐 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막상 다 해보는 거지. 40년이 흘러보니까 네. 앞으로 3, 40년이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인생을 이 막도 아니고 이막이 그냥 딱 한번 아니다. 사는 인생 생각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그래요. 인생 산막 살고 계세요. 저기 첨제 화면 나오는 586 세대 정치인들. 아니 저 이거 사실은 당 지도부에 그런데 저분들의 지금 줄이야 줄. 인생은 1막 2막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구분되는데 이제 겨우 2쿼터 지났어요. 근데 저런 동안 그 밑에 세대는 막 찔끔찔끔 막 절약하면서 저분- 행복도 소확으로만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내 밑에 세대 걱정할 때 아닙니다. 저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저기 조기 유학가인 저기 어학연수가 있는 내 아들 그리고 시집 장가 보내야 내 자식 생각이 먼저인 거지. 아들 딸 생각하면은 해외 연수만 좀 보내지 말지. 강남 학교만 좀 보내지 말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에 실제로 패러다임을 움직인 거는 자식의 해외 연수더라고요. 그것만 안 했어도 세대 교체가 교체가 됐을 텐데.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5분들이 아마 30년 전에는 어느 대학 앞에 허름한 선수집에서 같이 막걸리 마셨을 거예요. 같이 막걸리 마시던 분들이 고스란히 늙어가면서 같이 이제 양보 입고 회의하는 식으로. 겉으로 그 얼굴이 바뀌질 않아요. 다만 회의하는 장소와 회의할 때 복장과 회의할 때 뒤에 배경. 저 뒤에 옛날에는 민중 걸개 그림 있었을 겁니다. 울긋불긋한. 그렇죠. 마이크 꺼지면 다 형이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네요. 사실은 제가 뭐 저분들 탓할 수도 없는 게 저도 뭐 제가 같이 알고 지낸 분들 보면 다들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이니까. 뿐만
민주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아, 그럴텐데요. 거기는 다들 586. 거기는 좀 더 스펙트럼이 네. 다양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특이한 현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썼던 인물, 그 연령이 막 70대, 80대 더 높아진 분들 청와대로 모시고 현직에다가 쓰니까는 그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더 소장파처럼 보였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이 다- 다 감옥에 네. 가셔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갑자기 연령이 하향화와 근데 하향화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높다 연령. 저분들 가운데 환갑이 머신 분이 없죠. 정치권의 그 유명한 얘기가 청년위원회인가? 그게 아마 연령 제한이 점점 49세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당은 뭐 45세인 정당도 네.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정치권이 49세, 47세, 45세를 청년으로 자르려면은 청년주택 청약권도 달라고요. 청약권은 안 주면서 여기서는 청년이니까는 조용히 하고 있어. 아. 막 이러고. 그런데 제가 저분들만 또 탓하긴 싫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자기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도 왜 맨날 형들만 해요 하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30년째 없어요. 사실 그 아래 세대는 가야 될 공연도 너무 많고 저희는 사실 문화 세대라고 하는 세대여가지고 정치보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정치적으로 바보 세대가 결과가 되죠. 우리 집주님도 70년대생이시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70년대생들은 역사 이래로 최초로 선배 세대보다 먼저 은퇴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약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지금 중소기업 쪽에서는 40대가 정년이 되고 있어요. 통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분들이 보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게 이분들의 퇴진 물갈이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동년배의 많은 분들이 이미 장관으로 나가면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물갈이 요인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해서 다른 당을 구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할 쪽이 많죠. 나중에 호남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는 지금 쟁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쟁점은 민주당의 요주의 인물들이 지금 돌출하고 계시죠. 많은 꼼수다 멤버들 중에서 고생은 사실 가장 많이 하셨죠. 실형을 살고 오셨으니까. 그 사실 살고 오셨는데 MB 때 그 혐의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실형은 살고 오셨는데 그래서 가장 고생도 하셨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로 이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도 특별히 뭐 자기가 혜택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저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분함이죠. 분함과 억울함인데 그리고 약간 명예회복을 하고 싶. 이른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 이르다. 그리고 개인의 명예회복은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도 아직 이른 겁니다. 내가 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서야 할 시점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나서도 돼야 할 시점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나서도 되겠다 할 시점인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시점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봉준 의원 전 의원 개인으로서는 청와대가 보기에 예뻐 보일 수 있게끔 자기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청와대에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공수처 법안에 대놓고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나가겠다 하셨으니까 아마 청와대가 못하는 일 내가 대신 해주겠다. 일종의 뭐 자발적 청부 해결사로 나섰던 거죠. 정봉준 의원의 그런 자발적인 청부 해결사 자청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워낙 민심이 안 좋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예스다 노다 응답이 없는 거는 노예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놓고 노할 수 없으니까 저도 뭔가 좀 부탁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예스나 노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죠. 아 이거 노구나.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정도로 몰라볼 눈치가 없는 분은 아닌데 사회생활을 엄청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건 을로서의 사회생활이에요. 아, 이렇게 공감하게 되다니. 정봉주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 전성기에는 갑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꼼수다를 했던 분 중에 제가 한 분과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이 제 결혼식 사회도 보셨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꼼수다에 한참 잘 나갈 때 저한테까지 심지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분과 좀 연결시켜달라고. 그렇군요. 연결시켰는데 세상 인심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분이 뭔가 좀 시비에 휘말리셨어요. 휘말리신 다음에는 그분 연결해달라는 전화가 딱 끊어졌어요. 정말 염량세태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진감래 한마디로 잘 나갈 때 정봉주를 우러러 받대다가
어렸을 때 정봉주를 싹 외면한 분들에 대한 배신감 내지 서운함에 대한 저는 토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봉주가 지금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저 좀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들 그따위로 살지 마. 민주당 안에 저는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해요. 정봉주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전 의원이라든지 대중적으로 팬이 있는 저희가 이제 간별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간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그분들은 왜 그게 자꾸 바로 공천 뺏기고 그게 바로 막판이 안 되고 그 바로 예. 전대협 육두품의 비애입니다. 육두품의 비애. 저희는 아니 대학 간별합니다. 졸업한 지 지금 40년 되셨다고요, 저분들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뭡니까? 한번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클래스는 육두품이 영원하다. 되는 거예요? 왜냐? 전대협이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한총련 전이었죠. 그쵸. 전대협이 한참 잘 나갈 때 전대협 의장이 되려면은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연대, 고대나 한양대에서도 공대 정도가 돼야지 의장이 되시더라고요. 클래스가 예. 있는 거야. 정봉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공부를 잘하셨다고 보는 건데 물론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 갔으니 근데 전성기 전대협 기준에서 봤을 때 정봉주나 정청래가 갈 수 있는 클래스는 의장님 클래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성기 전대협은 연대, 고대, 골품제였죠. 진보 골품제. 제가 실제로 정치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그 한참 어릴 때 20대 때 막 그때는 보수 정당을 출입을 했었고 진보 정당을 출입을 한 게 약간 중진 기자가 된 다음에 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대협 문화가 되게 생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학생 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그냥 이제 기사에 써야 되니까 주입식으로 막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386의 좌장에서 이인영, 우상호를 항상 얘기를 해요. 항상 플러스 말씀을 하세요. 오영식 정도가 나오는데 오영식 의원은 약간 좀 그렇죠. 클래스 약간 아래 클래스고 송골은 그쵸. 이인영, 근데 우상호. 이인영 의원은 전대협 의장을 하셨는데 우상호 의원은 전대협 의장이 아니셨어요. 서대협이었습니다. 그 전에 서대협이었을 겁니다. 근데 서대협. 거기서도 의장이 아마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무슨 직책이 있으셨는데 근데 어쨌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왜 이분들이 좌장이십니까? 이랬더니 한 명 연대, 한 명 고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학 그 당시 왜 대학 졸업한 지 30년 됐는데 또 이제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 또 서의대는 왜 또 의장이 없냐? 그래서- 서의대는 개인전을 선호합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 과외식으로 배워서 제 기사 본 독자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막 겨우겨우 이렇게 배워가면서 기사를 썼는데 서울대가 와서 다 먹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네 다 통진당 갔어. 그래서 정의당이 서울대 판이잖아요. NL과 PD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임종석, 이인영, 의장이라고 하면 PD, 의장님이라고 하면 NL.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모임 임종석 의장이라고 말했다가 분위기 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NL이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래서 순간 제가 몰래 나왔어요. 잘못하면 맞겠다 해가지고. 역시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런 육두품의 비애를 안고 계신데 사실은 저는 육두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민,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향소부고. 정봉주 의원에게 제가 힐링을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형 억울한 거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그리고 형 잘 나갈 때 형한테 숟갈 꽂으려고 했다가 형 지금 어려우니까 형 싸게 외면하는 사람들 누군지 다 알아요. 아니까 그만 그 한을 푸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도 아니고 저는 또 언론인도 아니다 보니까 그 여성 기자분들은 어떤 교류가 있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받아봤을 때 전봉준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성 기자 사회에서는? 그때 이제 프레시한 그 여기자의 사태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감정일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제 언론계도 이제 그 여성들 파워가 워낙 강해져가지고 여성 기자분들 의견을 무시하고 방에서 공천주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유권자도 그거는 물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1심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이 아마 무죄로 났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성추행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게 사실은 더 문제가 된 거는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그 여기자가 20대 여기자 소년병인데 이제 그 친구를 상당히 궁지로 보이면서 거짓말쟁이로 이것도 동료들과 함께 그
꼼수 풍과 함께 했다는 거 이제 그거에 많이 분노를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사건은 지금 사법부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옛날에 강용석 씨가 여자 아나운서 얘기를 해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그룹에서 여성 조직들이 힘을 하면은 누군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진 거는 맞지만 그거는 그 여자 아나운서 집단이 직접 그 사건에 참여해서 고소인으로서 활동을 한 사건이고요. 보통 저희가 기사를 쓰거나 할 때 기자들은 제 생각을 바로 기사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회의를 거쳐서 채택이 되고 데스킹 과정을 상당히 거칩니다. 그 편집 기자가 보면서 이 부분은 너무 편협한 생각 같다라는 지적도 하고 그러니까 기사라는 것 자체가 공동적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